안녕하세요. 스페이스보험 이고은입니다. 오늘은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투자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제 책이나 유튜브에서 아마 가장 많이 쓰는 단어 하나만 꼽으라면 아마 현금 흐름일 거예요. 아마 두 번째는 레버리지 정도가 되겠죠? 제가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책이나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충격적인 질문 한번 들었어요. 현금 흐름에 집중한 투자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려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투자가 뭘까요? 좋은 투자의 시작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 가치보다 최대한 싸게 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격과 가치가 점차 오르기를 기다리겠죠. 그런데 이때 가치나 가격이 오르기를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산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흐름을 얻는 것, 바로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그냥 공실로 두었다가 매도하면 그 투자에서 얻는 플러스 현금 흐름은 매도할 때 딱 한 번뿐이겠죠. 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보유 기간 동안에도 추가적으로 플러스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팔 때도 현금 흐름을 만들겠죠. 보통 투자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여기에만 집중을 한다면 현금 흐름은 딱 두 번만 이루어집니다. 내가 자산을 살 때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한 번 나올 거고, 그리고 팔 때 자산이 사라지면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것. 그런데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투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자산이 무럭무럭 가치가 커지는 동안에도 자산을 빌려주고 현금 흐름을 추가적으로 창출하는 투자가 됩니다. 그럼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바로 매도 가격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매도 가격에 굉장히 지나치게 신경 쓰는 이유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잠깐 반등한다든지 아니면 그 투자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긴다든지 이럴까봐 빨리 플러스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어서 계속해서 매도 타이밍과 매도 가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유 기간에도 현금 흐름이 꾸준히 창출되는 자산이라면 급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자산을 매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산의 가치와 가격이 정상화되거나 아니면 더 높아질 때까지 우리는 굉장히 여유롭고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현금 흐름에 집중한 투자를 강조하다 보니 어떤 분한테 이런 질문도 들었어요. 그래서 투자 원칙이 좋은 거는 알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예상치 못한 목돈 쓸 일이 꼭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사를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결혼을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돈 쓸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 흐름에만 집중하는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서 약간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살다 보면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르죠. 예상치 못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현금 흐름이 나오는,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현금 흐름을 집중하는 투자를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바로 현금 흐름에 집중한 투자는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오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저는 현금 흐름에 집중한 투자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의 기준금리이자 목표 수익률은 1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현금 흐름에 집중한 투자 중에서 10%가 넘는 투자 수익률이 있는 투자만 선별해서 해오고 있다는 거죠. 현금 흐름에 집중한 투자가 수익률이 낮다라고 오해하기 쉬운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이 흔하게 떠올리는 현금 흐름 투자라고 하면 월세 투자를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부동산형 투자에서 월세를 받는 투자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보통 한 자릿수입니다. 입지가 굉장히 좋아서 매매가가 높은 경우에는 뭐 한 2, 3% 정도 될 수도 있고, 레버리지를 좀 끼고 이런다 하더라도 한 5, 6%를 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현금 흐름 투자는 월세 투자라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현금 흐름에 집중한 투자는 이 월세 투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현금 흐름에 집중한 투자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커질 때까지 우리의 자산을 제공하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투자. 시간 자산을 예로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나의 시간 자산을 투자하고 시간 자산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죠. 자영업자들 마찬가지로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영업장, 사업장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 흐름을 얻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처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시간과 콘텐츠를 유튜브라는 플랫폼 회사에 빌려주고 제공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흐름을 받죠. 그럼 이번엔 시간 자산 말고 다른 자산을 제공해서 현금 흐름을 얻는 투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예치면, 즉 우리의 돈을 은행에 빌려주면 은행은 그 돈으로 영업을 하고 약간의 이자 수익을 현금 흐름으로 돌려줍니다. 굉장히 손쉬운 이제 현금 흐름 투자의 예인데 이거는 투자 수익률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 방법이고요.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어떨까요?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저평가된 자산을 사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매매가와 전세가가 둘 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이 높아질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중간 보유 기간에 그 부동산을 세입자에게 제공을 하고 그 세입자로부터 현금 흐름을 받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는 월세보다는 좀 더 수익률이 높은 전세로 투자를 하면 그 부동산이 가치와 가격이 자연스럽게 더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보유 기간 동안 세입자한테 현금 흐름을 받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식 투자는 어떨까요? 주식 투자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배당주 투자는 본질적으로 나의 돈을 회사에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가 그 운용을 잘 해서 수익이 나면은 그 중에 일부를 저에게 배당의 형태로 현금 흐름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 중에서도 배당을 주지 않는 주식보다는 배당주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이유예요. 배당주도 충분히 저평가되었을 때 사면 그 가치가 올라갈 때까지 저는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고 그 중간에 배당이라는 형태로 현금 흐름을 받기 때문이죠. 여기서 내가 가진 주식 자산을 다른 투자자에게 대여해주는 주식 대여 서비스를 체결을 하면 주식 대여 수수료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보유 중인 주식 자산을 다른 투자자에게 빌려주도록 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현금 흐름을 보상으로 받는 거죠. 저는 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금 자산에 대해서 금 옵션을 매도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프리미엄이라는 현금 흐름을 제가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투자 위주로 현금 흐름에 집중한 투자의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투자라고 해도 투자 수익률이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기준금리가 10%가 넘기 때문에 그 중에 두 자릿수 수익률이 예상되는 투자만 선별적으로 골라서 하고 있죠. 이 외에도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자산을 제공하거나 무언가를 빌려줌으로써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투자 방법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투자 방법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를 똑같이 한다고 해도
그 보유 기간 동안에 추가적으로 현금 흐름이 또 나오니까요. 그래서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투자가 사실상 좋은 투자의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자산 중에서 그 자산의 가치가 커질 때까지 나는 계속 보유하는 동안 나는 무엇을 제공하고 현금 흐름을 더 창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의 투자 수익률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